예, 회장님, 지영아. 죄송합니다. 여기 좀 테이블 더러운데 너가 닦아줄래? 내가 전문가잖아. 어차피 회장님, 너가 빌어먹고 죄송합니다. 사는 일이 그건데 이것 좀 해봐. 자존심 상하니? 비꼬던 동창 미라는 회장님, 다급히 죄송합니다. 뛰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영아 진짜 미안해 제발. 회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야근이네. 윤지영은 사무실 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청소복 주머니에서 열쇠가 딸랑거렸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아, 동창회 온다고 했지? 핸드폰 화면에 미라의 문자가 떠 있었다. 지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7시까지 시간이 있나? 시계를 봤다. 오후 6시 20분.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은 충분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보였다. 지영은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뭘 입고 가지? 혼잣말이 나왔다. 옷장에 있는 검은 블라우스가 떠올랐다. 20년 전 졸업식 때 입었던 그 옷.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다. 차가운 바람이 청소복 소매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영은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그랜드 호텔이라. 그곳에서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했었다. 그때 미라가 반장으로 사회를 받고 지영은 뒤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버스가 왔다. 지영은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미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야, 진짜 온다는 거지? 다들 궁금해하더라. 지영이가 뭐라고 사는지. 지영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내려다봤다. 청소복 소매가 핸드폰에 비쳤다. 뭐라고 사느냐? 지영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봤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그랜드 호텔의 네온 사인이 보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좁은 원룸이 보였다. 지영은 청소복을 벗어 의자에 걸었다. 옷장을 열었다. 검은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가 걸려 있었다. 지영은 블라우스를 꺼내 침대에 펼쳐 놓았다. 이걸 입고 가야지.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영은 의자에 걸린 청소복을 봤다. 아니면 지영은 다시 청소복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다. 낡은 청색 상의와 회색 바지. 왼쪽 가슴에 JS 클리닝이라는 작은 로고. 이게 진짜 나잖아. 지영은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그랜드 호텔 방향이었다. 지영은 같은 뒷자리에 앉았다. 도착까지 15분 소요됩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미라에게 답장을 보냈다. 곧 도착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나가자 곧바로 미라의 답장이 왔다. 와, 진짜? 얼른 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지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창밖으로 그랜드 호텔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호텔 앞에서 버스가 멈췄다. 지영은 내렸다. 높은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다. 혹시 청소하러 오신 건가요? 호텔 입구에서 경비원이 지영에게 다가왔다. 지영은 고개를 들어 경비원을 봤다. 동창회 참석하러 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7층 연회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로 들어갔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지영을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바닥에 딱딱하게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청소복 차림의 42살 여자. 7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지영은 복도로 나왔다. 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연회장 문 앞에 섰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문 너머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지영이 언제 와? 벌써 30분 늦었는데. 지영은 한번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자 연회장 안의 소음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다. 연회장 문이 열리자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샹들리에 불빛이 지영의 청소복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렸다. 원형 테이블에 앉은 30여 명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지영이잖아. 누군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지영은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와, 진짜 왔네. 오랜만이다, 지영아.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올라왔다. 하지만 목소리들 사이에 미묘한 간격이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안녕. 서미라가 메인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크림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가 지영에게 다가왔다. 야, 지영아. 정말 왔구나. 그런데 미라의 시선이 지영의 청소복을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이 옷은 뭐야? 일하다가 바로 온 거야?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지영은 청소복 소매를 내려다봤다. 왼쪽 가슴에 JS 클리닝 로고가 조명 아래서 선명했다. 응. 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아, 그래. 그럼 옷이라도 좀 빌려줄까? 내가 예비로 가져온 게 있는데. 미라의 제안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영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었다. 지영은 빈자리를 찾아 구석 테이블로 향했다. 발걸음 소리가 카펫에 묻혔다. 그래도 용기 있다. 용기 있어.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웃음소리가 따라왔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영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 물잔이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옆자리에 앉은 동창이 말을 걸었다. 지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청소 일해. 아, 그래. 힘들겠다. 대화가 끊겼다. 상대방이 물잔을 들어 입에 댔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메인 테이블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해봐. 한 명씩 돌아가며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회사 이름, 직책, 가족 이야기. 지영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오는 것을 지켜봤다. 지영이도 한번 해봐. 미라가 지영을 가리켰다. 시선들이 다시 한번 집중됐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섰다. 윤지영이고 청소 일하고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가 그게 다야? 하고 물었다. 응, 그게 다야. 지영이 다시 앉아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공기의 온도가 더 내려간 것 같았다. 그래도 일은 일이지. 누군가가 위로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로 이어진 정적이 더 어색했다. 웨이터가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다. 접시가 테이블에 놓이는 소리,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지영은 자신의 앞에 놓인 샐러드를 봤다. 야, 지영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불렀다.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혹시 우리 회사 청소도 하니? 우리 회사 청소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어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영의 손끝이 포크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우리는 주로 오피스 쪽이야. 아, 그래? 그럼 혹시 우리 회사 건물도 아는지 몰라. 강남역 근처에 있는데. 어디? XX 빌딩. 아,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진짜 새벽부터 와서 고생하더라. 미안하다고 해줘.
또 웃음소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더 크게. 지영은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럼 이제 예전 얘기도 해볼까?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미라는 지영 쪽을 슬쩍 봤다. 지영아, 너 기억나?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 풀라고 했는데 못 풀어서 서 있었던 거. 응. 그때 내가 답 알려줬잖아. 기억나? 응, 기억나. 그땐 정말 공부 못했었지? 지금도 그래. 웃음소리가 또 나왔다. 이번에는 더 오래 계속됐다. 지영은 물잔을 들어 입에 댔다. 차가운 물이 목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달라. 지영의 대답에 미라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뭐가 달라? 그냥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다. 누군가가 기침을 했고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음식을 먹는 소리만 남았다. 포크가 접시를 긁는 작은 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웨이터가 빈 접시를 치우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다. 지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무릎으로 내렸다. 미라가 메인 테이블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볼까? 좋지, 좋아. 사람들이 호응했다. 미라는 지영이 앉은 구석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지영아, 너 정말 청소 일만 하고 있어? 응. 다른 건 안 해봤어? 뭐 사무직이라든지. 지영은 물잔을 들어 입에 댔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미지근했다. 청소 일이 좋아. 아, 그래. 좋긴 뭐가 좋아. 힘들지 않아?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주변 테이블의 대화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힘들긴 하지. 그럼 왜 계속해? 다른 일 찾아보지. 지영이 대답하기 전에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다. 미라야, 그냥 놔둬. 지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아니야, 궁금해서 그래. 우리 때 지영이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지영은 포크로 남은 샐러드를 찍었다. 공부랑은 상관없어. 그럼 뭐야? 사장이라도 되는 거야? 미라의 농담에 더 큰 웃음이 일었다. 누군가가 사장님이시네 하며 박수까지 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지영은 포크를 내려놓고 미라를 봤다. 그냥 내일이야. 아, 그래. 그럼 혹시 여기도 청소해 줄 수 있어? 미라가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와인을 흘린 자국이 하얗게 얼룩져 있었다. 예, 지영아. 여기 좀 닦아줄래? 내가 전문가잖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 집중됐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영의 손끝이 냅킨을 향해 움직였다가 멈췄다. 미라야. 지영의 목소리였다. 작지만 또렷했다. 왜? 내가 흘린 거니까 내가 닦아. 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뭐야, 그게 뭔 말이야? 내 말 그대로야.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여기 청소하러 온 게 아니거든.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불빛만 천천히 흔들렸다. 미라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잔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지영아, 농담이었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농담이었다고? 지영의 시선이 미라를 똑바로 봤다. 그 시선에 미라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래, 농담이었다고. 그럼 다음엔 재미있는 농담을 해. 지영은 가방을 들었다. 가방 끈이 의자에 걸려 있어서 한 번 더 당겨야 했다. 어디가? 화장실. 지영이 연회장 문으로 향했다. 발걸음 소리가 카펫에 묻혔다. 문을 열고 나가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연회장 안에서는 작은 속삭임들만 들려왔다. 뭐야, 저게?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어? 원래 성격이 그랬나? 미라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와인 얼룩이 조명 아래서 더 선명하게 보였다. 지영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다. 연회장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청소복 차림의 42살 여자. 왼쪽 가슴에 JS 클리닝 로고가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손을 씻었다. 물소리가 타일 벽에 메아리 쳤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렸다. 연회장의 조명이 한 번 깜빡였다. 지영이 자리에 앉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작아졌다. 미라는 여전히 서서 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말 괜찮아? 아까 내가 좀 그랬나? 미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 지영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좀 이상했어. 너 원래 그렇게 예민했나?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기침을 했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다. 예민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영은 청소복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오늘 오후에 닦았던 사무실 유리창의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그냥 일하는 사람 무시하는 건 별로야. 미라가 눈을 깜빡였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다. 무시? 내가 언제 무시했어? 테이블 닦으라고 했잖아. 그건 농담이었다고. 농담치고는 안 웃겼어. 정적이 흘렀다. 다른 테이블의 대화 소리도 멈췄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다. 미라가 의자를 끌어당겨 지영 맞은편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크게 났다. 지영아,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잖아. 친했나? 지영의 반문에 미라가 잠시 말을 잃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른 것 같았다. 당연하지. 내가 반장할 때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줬다고? 지영의 손끝이 물잔 표면을 천천히 닦았다. 응. 기억 안 나? 숙제 못했을 때 내가 베껴주고 청소 당번일 때도 내가 대신해주고. 지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기억은 없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내가 내 숙제를 해준 적은 있어도 내가 내 숙제를 해준 적은 없어. 뭐? 청소도 마찬가지야. 내가 내 당번까지 했지. 내가 내 당번을 한 적은 없어.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랬나? 기억이 좀 헷갈리네. 난 정확히 기억해. 지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쨌든 예전 일은 그렇다 치고 지금은 다르잖아.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왜? 왜긴 왜야. 동창인데. 동창이라고 다 친한 건 아니야.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미라가 다른 동창들을 둘러봤다. 도움을 청하는 시선이었다. 야, 지영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한 동창이 끼어들었다. 미라가 사과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지영은 그 동창을 봤다. 회사 임원이라고 자기소개했던 사람이었다. 사과했다고? 응. 미라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잖아.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웨이터가 나르던 접시 소리까지 멈췄다. 미라가 한 번 더 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지영 바로 옆 의자였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진짜 모르겠어? 응. 지영은 미라를 똑바로 봤다. 20년 전 반장이었던 그 소녀와 지금의 미라가 겹쳐 보였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거. 언제?
청소하는 사람이니까 테이블 닦으라고 한 거. 미라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가 카펫을 밟고 다가오고 있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샹들리에의 불빛만 천천히 흔들렸다.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던 웅성거림이 완전히 멎었다. 지영은 화장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흔들리다가 고요히 멈춰 있었다. 형광등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지영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카펫이 발걸음을 흡수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문 앞에 멈춰 섰다. 호텔 정원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밤이 오고 있었다. 조용하네. 작은 혼잣말이 나왔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들, 그 안에서 느낀 낯설음. 아니, 낯설지 않았다. 너무나 익숙한 소외감이었다. 청소복 소매에서 세제 냄새가 올라왔다. 오늘 오후 닦았던 사무실 유리창의 냄새. 몇 년째 맡고 있는 냄새. 이 냄새 여전하네. 지영은 소매를 코에 가져다 댔다. 처음에는 역겨웠던 냄새가 이제는 편했다. 자신을 증명하는 냄새였다. 복도 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중앙 냉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였다.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떠올랐다. 청소 시간에 혼자 남아 칠판을 닦고 있던 그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고 교실에는 지영 혼자 남았다. 미라도 벌써 갔다. 지영아, 나머지는 부탁해. 반장이니까 먼저 가도 된다고 했다. 책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가는 뒷모습이 보였다. 햇빛이 교실 뒤편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선명했다. 그때도 지금처럼 혼자였다. 부탁한다고 했지. 기억 속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의 미라와 똑같은 톤이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말투. 지영은 창문에 손을 댔다. 유리가 차가웠다. 손바닥 자국이 뿌옇게 남았다. 그 부탁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 작은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20년 전에도 청소를 떠넘겼고 지금도 똑같이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다. 지영 자신이었다. 20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제는 아니야. 목소리에 단단함이 실렸다. 청소복을 입고 있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했다. 이 옷이 자신을 보여주는 옷이니까.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복도 끝에서 울렸다. 지영이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단정한 정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혹시? 남자가 말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지영의 청소복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실례합니다. 7층 연회장이 어디인가요?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지영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다. 저쪽 끝에 있어요. 지영이 연회장 쪽을 가리켰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성함이? 남자가 다시 말을 시작했지만 지영은 이미 창문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남자가 연회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지영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호텔에는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누구지? 작은 의문이 들었지만 곧 잊었다. 창밖으로 자동차 한 대가 주차장을 나가고 있었다. 청소복 지퍼를 만졌다.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다.
작은 금속 소리가 났다. 이 소리마저 익숙했다. 괜찮아. 지영이 자신에게 말했다. 정말 괜찮았다. 더 이상 미라의 시선이나 동창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아까 그 남자가 연회장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가 안쪽을 들여다봤다. 실례합니다. 여기서 동창회를 하고 계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회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네, 그런데요? 미라의 목소리였다. 혹시 윤지영 씨라는 분이 계신가요? 지영의 몸이 굳었다.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지영이요? 네, 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아, 그렇군요. 남자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JS 클리닝 윤지영 대표님 맞죠? 제가 그랜드 호텔 박 부회장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지영은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뭐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JS 클리닝 대표님이라고 하셨나요? 박 부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네, 맞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 호텔과 환경관리 협력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영은 연회장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더 밝아졌다. 지영의 그림자가 카펫에 선명하게 그어졌다. 연회장 문 앞에 도착했다.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고 있었다. 대표라고요? JS 클리닝이 그 유명한 환경업체 아닌가요? 설마. 놀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영은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혼잣말이 나왔다. 지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밝아졌다. 연회장 안의 소음이 더 커졌다. 지영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돌렸다. 신 마이너스 감정 절정 사이다 폭발.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다. 지영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뒤에서 연회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만요. 박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지영이 돌아봤다. 그가 복도로 나와 있었다. 지영 대표님. 네. 지영이 대답했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 부회장이 다가왔다. 정장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감사합니다. 지영이 명함을 받았다. 박 부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요. 아까 안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지영이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공기가 잠시 멈춘 것 같았다. 힘들다기보다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다고요? 네. 20년 만에 알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박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끝에서 냉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뭐가요? JS 클리닝 대표님이 청소복을 직접 입고 계신다는 게. 지영이 청소복 소매를 만졌다.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이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여자가, 그것도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박 부회장이 가만히 들었다. 그때 이 냄새가 저를 지켜줬어요. 일하는 사람의 냄새, 땀 냄새, 진짜 냄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제가 누군지 잊지 않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뭘 잃었는지 몰랐던 거죠. 지영이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박 부회장이 문을 잡고 있었다. 20년 동안 저는 계속 성장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1층으로.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호텔 투어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박 부회장이 손을 떼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회장님.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재미있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청소복 차림의 42살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다. 1층에 도착했다. 로비로 나오자 대리석 바닥이 신발 소리를 크게 만들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갔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는 오랜만이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밤 9시 30분. 집에 가서 내일 일정을 확인해야 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괜찮았어. 혼잣말이 나왔다. 정말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다. 후련했다. 버스가 왔다. 문이 열리고 지영이 올라탔다. 뒷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그랜드 호텔이 멀어져 갔다. 높은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다. 7층 연회장의 불빛도 보였다. 아직 동창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았다. 잘 지내. 지영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진심이었다.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다. 빨간불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다시 출발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내일도 일이 있었다. JS 클리닝의 대표로서 해야 할 일들이. 청소복 소매에서 여전히 세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자랑스러웠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더 밝아졌다. 지영의 미소가 더 선명해졌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지영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다. 커피 향이 사무실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며칠 전 동창회 이후로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현장을 돌고 오후에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지영은 의자 뒤에 걸린 청소복을 봤다. JS 클리닝 로고가 햇빛에 반사되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냥 일복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대표님, 오늘 오후 미팅 시간 확정됐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몇 시로? 3시요. 그랜드 호텔 박 부회장님이십니다.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받은 명함이 책상 서랍에 있었다. 알겠어요. 준비해 둘게요. 직원이 나가고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영은 청소복을 입었다. 소매를 걷어올리며 익숙한 세제 냄새를 맡았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부끄러웠다. 남들 앞에서 숨기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냄새가 자신이 걸어온 길의 증거였다. 현장으로 나갔다.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 빌딩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과 마주쳤다. 예전 같았으면 시선을 피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오후 2시. 미팅 준비를 해야 했다. 책상 위에 놓인 물잔을 봤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마셨던 미지근한 물이 떠올랐다.
그때는 차가웠지만 지금은 따뜻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시원해졌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그 안에서 지영도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미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지영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지영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다. 답장을 보낼까 말까? 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다. 핸드폰을 서랍에 넣었다. 미팅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3시가 되었다. 그랜드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는 택시를 탔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지영의 청소복을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다. 며칠 전과 똑같은 샹들리에, 똑같은 대리석 바닥.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달랐다. 지영 대표님, 박 부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지영이 인사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부회장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다. 차 드릴까요? 커피 부탁드려요. 지영이 소파에 앉았다. 청소복이 고급 가죽 소파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미팅이 시작됐다. 호텔의 새로운 환경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였다. 지영은 자신 있게 설명했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대단하십니다. 역시 현장을 아시는 분이라 다르네요. 박 부회장이 감탄했다. 미팅이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 부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호텔을 나왔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청소복을 벗었다. 하루 종일 입고 있었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뿌듯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작게 했다. 조용한 시간이 좋았다. 창밖으로 밤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지영은 그 움직임을 지켜봤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느꼈던 후련함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20년 만에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던 순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미라의 메시지가 아직 그대로 있었다. 지영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 시간 되면 연락할게. 간단한 답장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급할 것은 없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내일도 일이 있었다. 새벽 일찍 현장에 나가야 했다. 청소복을 다시 봤다. 내일 아침에 입을 옷. 자신을 증명하는 옷. 이제는 자랑스러운 옷.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지영은 눈을 감았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